요즘 인천국제공항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은 여행 가려고 줄 서 있고 반대로 입국하는 수많은 러시아와 유럽 여성을 보고 있으면 여기가 정말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꿈에 다가서기 위해 모두의 걱정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온 러시아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꿈뿐만 아니라 평생의 배필인 남자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의 나이가 너무 많아 주변에선 밤일도 제대로 못할 거라고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모두의 참견에도 자신의 선택을 믿으며 결혼한 그녀는 40이 넘는 남편과의 금술이 너무 좋아 나중엔 주변에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금술이 좋냐고 상담을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남편에게 살려달라고 한다는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된 걸까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러시아 외곽의 작은 도시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태어났어요. 이름은 엘레나. 제 유년 시절은 대부분의 러시아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만들고 꾸미는 일에 남다른 열정이 있었어요. 특히 인형의 머리카락을 닦고 리본을 바꿔주며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엘레나, 또 인형 가지고 놀고 있니? 엄마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면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곤 했어요. 엄마는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방해하진 않았습니다. 엄마의 머리를 꾸미겠다고 조르면 항상 웃으며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동네는 달랐습니다. 남자아이들은 거의 다 같은 스포츠 머리였고 머리를 깎는다는 인식만 있었어요. 머리를 꾸민다는 개념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미래 직업에 대해 발표할 때 저는 당당히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말했죠. 그러자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직업이니? 우리 동네엔 이발소만 있잖아. 그런 반응이 처음엔 상처였지만 곧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꿈을 이해해줄 누군가, 제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첫 남자친구 미하일은 학교에서 인기 많은 축구 선수였습니다. 처음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의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미용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눈에서 흥미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진지한 꿈이야? 그냥 취미로 해. 여자는 가정을 꾸리는 게 먼저지. 결국 그의 그런 태도에 정이 떨어져 헤어졌어요. 두 번째 남자친구 블라디미르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제 열정을 귀엽다고 여겼지만 점점 현실적으로 생각해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세 번째 남자친구도 네 번째도 모두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 꿈을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그런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어요. 20살 생일이 지나고 저는 점점 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는 제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발전 없는 곳에 머무르면 안 된다. 는 생각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께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멋진 일이야. 엘레나. 아버지의 말씀은 진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우리처럼. 아버지는 30년간 같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어요.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제겐 그런 삶이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저는 더 큰 꿈이 있어요. 여기선 그 꿈을 이룰 수 없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기로요. 예술과 문화의 도시, 젊은 층이 많고 패션과 디자인 학교가 밀집한 곳이었어요. 기차를 타고 8시간, 처음 도착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활기찬 거리는 저를 압도했습니다. 형형색색의 간판들,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한 젊은이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곳에서는 헤어스타일이 단순한 머리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해 정착하고 지역 미용학교에 등록했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도전이었지만 처음으로 제 열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학교에서 만난 나타샤는 제 첫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작은 도시에서 온 꿈 많은 소녀였어요. 엘레나, 너의 손놀림은 정말 특별해. 너는 아티스트야. 나타샤의 말에 처음으로 제 재능을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저는 학교에서 상위권 학생이 되었어요. 교수님들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고 작은 살롱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실제 고객의 머리를 만져볼 기회를 얻었어요. 당신 손길이 특별해요. 다음에도 꼭 당신에게 맡길게요. 첫 고객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배우고 싶었어요. 더 많은 기술, 더 다양한 스타일.
세계적인 트렌드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국제 뷰티 패션 행사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신진 헤어 아티스트 부문에 도전해봐. 나타샤의 권유에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행사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어요. 제 모델은 나타샤였고 저는 그녀의 긴 금발을 러시아 전통 브레이드와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스타일로 완성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오로지 제 손끝에만 집중했어요. 러시아의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켰네요. 색다른 시도였어요. 심사위원의 평가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행사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부스를 구경하던 중 한 부스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K-뷰티 아카데미라는 간판 아래 한 남자가 가위와 염색약을 이용해 시연을 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의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니 그의 손놀림은 제가 본 어떤 헤어 아티스트보다도 섬세하고 정확했습니다. 작은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방식, 염색약을 바르는 기술, 모두 신선했어요. 러시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태연입니다. 그의 러시아어는 서툴렀지만 그의 기술만큼은 완벽했어요. 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연은 한국에서 미용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외국인 단기 연수생들을 지도한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한국 미용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한 커트라인, 자연스러운 염색 기술, 트렌디한 스타일링. 모두 제가 배우고 싶은 것들이었어요. 일주일 후 태연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카데미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요. 그는 친절하게 모든 정보를 보내주었어요. 6개월 코스, 비용, 숙소 정보까지. 비용은 제게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제 꿈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한국행을 말씀드렸을 때 그들은 놀라워했어요. 그렇게 먼 곳까지. 하지만 제 결심을 본 부모님은 결국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비용의 일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비자를 준비하며 한국어 기초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떠나기 전날 밤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한국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언어, 음식, 사람들의 행동 방식까지. 하지만 태연의 아카데미는 따뜻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고 모두 저처럼 배움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어요. 첫 수업부터 한국식 미용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되 정확한 기술로 완성한다. 이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언어 장벽은 컸지만 머리를 만지는 일에는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태연의 시범을 유심히 관찰하고 따라하며 실수하고 다시 도전했어요. 때로는 좌절도 있었지만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태연의 지도 방식이 좋았어요. 그는 엄격했지만 항상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는 선생님이었어요. 엘레나, 당신의 손은 정말 특별해요. 더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수업 중 태연이 건넨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마지막 평가에서 저는 최우수 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태연은 제게 직접 수료증을 건네며 축하해 주었어요. 엘레나, 당신은 이제 한 단계 성장한 디자이너예요. 앞으로의 길이 기대돼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존경하는 마음 이상의 것을 태연에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처음엔 동경이라 여겼던 감정이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수료식 날 다른 학생들이 모두 떠난 후 저는 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에서 더 배우고 싶어요.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한국에서 일해보면 훨씬 더 늘 거예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혹시 선생님 숍에서 막내라도 조은이 배울 수 있을까요? 태연은 당연히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것도 자신의 일이라며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렇게 저는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머물기 위해 러시아의 집도 짐도 정리해야 했어요. 그렇게 러시아에 다녀와야 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기 전날 가방을 정리하면서도 제 마음은 태연 선생님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존경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매일 그의 손놀림을 지켜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미소를 보면서 제 마음속엔 사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태연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하고 싶어요. 마지막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대답이 왔어요. 좋아요. 7시에 학원 앞에서 만나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공들여 스타일링했어요. 학원 앞에 도착했을 때 태연 선생님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제 심장은 빨리 뛰었어요. 그와 들어간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식당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없어요. 왜요?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연애하셨어요? 태연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3년 전쯤이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없었네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차례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저는 어때요?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엘레나, 당신은 훌륭한 제자예요.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자로서 저는 어떤가요? 제 말에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엘레나, 우리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있어요. 저는 33살이고 당신은 22살이에요. 그리고 국적도 달라요. 당신은 아직 어리고 이건 단순한 착각일 수 있어요. 그의 말은 완곡한 거절이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나이와 국적이 무슨 상관인가요? 제 마음은 확실해요. 태연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이 한국에 온 건 배우러 온 거잖아요. 감정에 휘둘리면 목표를 잃을 수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가벼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산을 펴서 함께 쓰자고 했어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그의 향기가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헤어지기 전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저 러시아 다녀오는 동안 여자친구 만들지 말아요. 그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난감한 듯 그리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며 제 마음은 이미 돌아올 계획으로 가득 찼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배운 것들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진짜 계획을 털어놨어요. 저 다시 한국 가려고요. 이번엔 일하러요.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게 멀리 가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위험할 수도 있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잖아. 왜 굳이 한국이야? 제가 태연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살짝 내비치자 부모님은 더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늘 내가 해온 일을 믿는다 며 지지해 주셨어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나타샤와 다른 친구들은 제 한국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태연 선생님 얘기를 하자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그 남자 너무 늙은 거 아니야? 11살이나 차이 나잖아. 나타샤가 물었어요. 마리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들 러시아 남자들하고 비교하면 듬직하지도 않잖아.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 차이 나는데. 밤일은 하겠어? 그 말에 순간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들은 태연을 모르니까요. 그의 섬세함, 열정, 책임감을 모르는 거예요. 대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부딪혀보면 알겠지. 귀국 후 한 달 동안 저는 한국 비자와 항공권을 준비했어요. 밤마다 태연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는 항상 친절하게 답장해줬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였지만 그 안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불안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번엔 관광객도 학생도 아닌 직장인으로 가는 거예요. 태연의 헤어숍에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태연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를 보는 순간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마지막 만남 때문이겠죠. 태연은 미리 준비해둔 원룸으로 저를 데려다줬습니다. 숍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고 당장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첫 출근 날 긴장된 마음으로 숍에 들어섰습니다. 태연 헤어라는 간판이 달린 모던한 공간이었어요. 직원은 태연 포함 총 6명이었고 저는 막내였습니다. 다른 디자이너들은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러시아에서 온 엘레나예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 어색한 한국어 인사에 모두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처음엔 카운터에서 예약받고 샴푸하고 청소하는 일을 주로 했어요. 한국어가 서툴러 실수도 많았습니다. 디자이너 선배님들이 답답해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태연은 숍에서는 철저히 원장님이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 저에게 더 엄격했습니다. 실수하면 바로 지적했고 칭찬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태도가 때로는 서운했지만 그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숍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러시아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요구받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깍듯이 인사하고 항상 미소를 유지하며 작은 요구사항도 즉시 응대해야 했어요. 청소도 완벽해야 했고 샴푸할 때는 물 한 방울 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선배 디자이너 미진 언니는 저에게 특히 엄격했어요. 외국인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여기서 일하려면 한국 스타일에 맞춰야 해. 그녀의 말은 때로 상처였지만 배움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비용 문제였어요. 월급은 적었고 원룸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경력은 값지고 무엇보다 태연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열망으로 버텼어요. 밤에는 숍에 남아 연습했습니다. 마네킹으로 커트 연습을 하고 색상 배합을 공부했어요. 태연은 가끔 남아서 저를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것 같았어요. 엘레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봐. 그가 제 손을 잡고 가위 쥐는 법을 알려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숍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한국어도 늘었고 기본적인 샴푸와 스타일링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숍 분위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미진 언니도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너 처음엔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일 잘하네. 요즘 애들 전부 도망만 가는데 다른 디자이너들과도 친해졌어요. 함께 점심 먹고 가끔은 퇴근 후 소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심지어 손님들 중에는 저를 찾는 분들도 생겼어요. 러시아 직원이 샴푸해주는 게 좋아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태연이 제게 첫 커트 기회를 주었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간단한 트리밍만 해달라 고 하셨을 때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가위를 들었어요. 태연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최대한 집중해서 작업했습니다. 어머, 손길이 정말 섬세하네요. 손님의 칭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작업을 마치고 태연이 체크했을 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그가 말했어요. 오늘 잘했어.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게.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 실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어요. 반년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태연이 갑자기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삼겹살집에 갔어요. 오랜만에 회식이라 모두들 즐거워했습니다. 소주가 몇 병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엘레나, 한국 와서 적응하느라 힘들지? 태연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모두 덕분이에요. 회식이 끝나고 모두 헤어질 때 저는 태연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원장님, 이 차 가요. 더 마시고 싶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동의했습니다. 근처 포장마차로 향했어요. 러시아 주량은 한국인의 배였기에 저는 전혀 취하지 않았지만 태연은 금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주 한 병을 더 비우고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고백했어요. 아직도 원장님을 좋아해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변함없어요. 태연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엘레나, 일에 집중 잘하길래 당연히 포기한 줄 알았지. 어릴 때 마음은 착각일 때가 많으니까. 사랑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제 진심 어린 말에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저는 그의 말을 막았어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잠시 굳어있던 그가 천천히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걱정하고 저도 긴장했던 그의 힘을 그날 밤에 확인하고서 저는 정말 크게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연인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하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일과 감정을 혼동하지 않겠다. 숍에서는 여전히 원장님과 직원의 관계를 유지했어요. 아무도 우리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러시아에서 온 헤어숍 막내에서 태연의 연인이 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태연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었어요. 그의 과거, 꿈, 두려움까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진짜 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태연과 연인이 된 후 우리의 일상은 달콤했어요. 낮에는 숍에서 원장님과 직원으로, 밤에는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처음엔 우리 관계를 비밀로 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직원들도 하나둘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미진 언니가 제일 먼저 알아챘습니다. 원장님하고 둘 사귀는 거지? 눈빛만 봐도 알아.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했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어요. 다행히 다른 직원들도 우리 관계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연인이 된 지 1년, 이제 저는 숍의 정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 단골 고객도 생겼고 제가 한 머리 스타일링을 보고 똑같이 해달라고 하거나 저만의 스타일링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일과 사랑 모두에서 저를 성장시켰어요. 그는 엄격한 스승이자 다정한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태연은 결혼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의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당신 나이도 있으니 빨리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연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결혼 얘기는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리 1년 넘게 만났고 당신 나이는 34살이에요. 더 미루면 아이도 늦어지잖아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엘레나, 난 결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어. 게다가 우리는 문화도 다르고. 제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나 봐요. 태연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 갑작스러워서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주 태연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태연의 어머니는 강남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입니다. 태연 씨의 여자친구예요.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드렸어요. 어머니는 잠시 저를 관찰하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 러시아에서 온 아가씨구나. 아들이 얘기했어. 와서 앉아. 태연의 어머니는 예상보다 훨씬 친절하셨어요. 차를 내어주시며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이유, 가족 이야기, 태연을 어떻게 만났는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특히 제가 헤어 디자이너라는 점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머리 한번 해줄래? 우리 아들이 하면 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어머니 머리를 간단하게 스타일링 해드리고 거울을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 아들은 맨날 구식으로만 하는지. 내가 좀 가르쳐줘야겠다. 저녁 무렵 태연의 아버지의 퇴근을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놀라셨지만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는 저에게 소주를 권하셨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술 잘 마신다던데 진짜야? 자신 있게 잔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 훈련된 주량은 한국 소주쯤이야 문제 없었어요. 한 잔, 두 잔. 아버지와 주량을 겨루다 보니 어느새 병이 몇 개 비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저를 흥미롭게 바라보셨어요. 야, 이 아가씨 대단한데. 우리 태연이가 큰일 났네. 마지막까지 아버지와 술을 나누며 끝까지 맞춰내자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술 잘 받는 며느리, 마음에 들어. 시부모님의 마음을 얻은 저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날 밤 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놀란 목소리였어요. 뭐? 너 우리 부모님 만났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당신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특히 아버님과 술 마셨는데 완전 인정해 주셨어요. 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엘레나, 너 정말. 하지만 이제 내 차례네. 너의 부모님을 만나야겠어. 다음 문제는 친정이었어요. 부모님께 태연과 결혼하고 싶다고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엘레나, 정신 차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생 처음으로 듣는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약한 남자와 결혼한다고. 게다가 11살이나 많아? 젊고 힘 좋은 러시아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도 반대하셨어요. 사랑은 식어도 생활은 계속되는 거야. 나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질 거야.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태연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내가 직접 러시아로 가서 허락을 받아볼게. 2달 후 우리는 함께 노보시비르스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태연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러시아어도 모르고 문화도 낯설었으니까요. 공항에서 부모님이 마중 나오셨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아버지는 태연을 힐끔힐끔 보시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태연에게 보드카를 건네셨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이걸 한 번에 마신다네.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보드카를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러나 경험 없는 그에게 러시아 보드카는 너무 강했어요. 곧 얼굴이 빨개지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되겠다. 이런 남자가 어떻게 우리 딸을 지키겠어? 하지만 태연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한 잔 더 주십시오. 아버지는 놀라셨지만 다시 한 잔을 따라주셨습니다. 태연은 이번에도 한 번에 마셨어요. 그리고 또 한 잔, 또 한 잔. 태연의 끈기에 아버지는 마침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다. 데려가라. 하지만 우리 딸에게 잘해야 한다. 그렇게 두 집안의 허락을 받아낸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작은 결혼식을 계획했지만 태연의 어머니가 반대하셨습니다. 아들 하나 결혼시키는데 작게 할 순 없지. 제대로 해야지. 결혼식 날, 저는 러시아 전통 웨딩드레스와 한국 웨딩드레스 두 벌을 준비했어요. 양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날에도 불편한 시선은 있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제 러시아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렇게 늙어서 어떡하냐. 아이는 가질 수 있을까?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 걱정 마. 오히려 나보다 체력이 좋을걸. 그 말에 친구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비아냥대는 친구 때문에 하마터면 싸움이 날 뻔했어요. 다행히 나타샤가 중재에 나서서 상황은 진정됐습니다. 신혼여행은 발리로 갔어요. 열대의 햇살 아래 우리는 완벽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연은 휴가 중에도 다음 컬렉션에 대해 이야기하며 열정을 보였어요.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새 아파트에 정착했어요. 이제 우리는 부부로서 헤어숍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저는 러시아 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시작했고 태연은 기술 교육을 맡았어요. 숍은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결혼 1년 후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한 거였습니다. 처음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 줄이 나왔을 때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태연에게 알리자 그는 저를 번쩍 들어올리며 기뻐했습니다. 조심해요. 아기 다쳐요.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행복한 표정은 잊을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도 기뻐하셨고 특히 시어머니는 매일 좋은 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러시아 부모님은 비행기 표를 예약하셨고 출산 한 달 전에 한국에 오시기로 했어요. 임신 중에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고객들은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러시아 아가씨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구나. 대단하다. 아들 민준이 태어났을 때 태연은 병원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의 손에 아들을 쥐어주자 태연의 표정은 형언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민준이가 6개월 되었을 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둘째를 임신한 겁니다. 태연은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연년생이네. 정말 축복이야. 부모님이 한국에 다시 오셨을 때 장인어른은 태연을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힘이 약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만.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태연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지만 장인어른과의 사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낚시도 가고 술도 마시며 가까워졌어요. 둘째 딸 소유리가 태어나고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태연은 훌륭한 아빠였어요.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밤에는 젖병을 데워주는 등 육아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비웃었어요. 나이 드니 급한 것 같네. 애들 연달아 낳고.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몇 년이 지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자 우리는 셋째를 가질까 고민했어요.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항상 형제자매가 많은 가정을 꿈꿨거든요. 태연도 동의했습니다. 큰 가족이 좋지. 우리 집은 너무 조용했어. 그렇게 셋째 유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 집은 항상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장난감 소리로 가득했어요. 하루하루가 도전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놀라운 건 태연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의 체력과 열정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40대에 들어선 그는 30대보다 더 에너지가 넘쳤어요. 쇼일도, 가정일도, 육아도 모두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태연이 제게 말했어요. 엘레나,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런 행복은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그에게 고마웠어요. 제 꿈을 이루게 해주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만들어 주어서요.
러시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친구 나타샤가 서울에 여행 왔을 때 그녀는 우리 가정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엘레나, 넌 정말 행운아야. 이렇게 완벽한 가정이라니. 그녀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모든 편견과 장애물을 뛰어넘은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이자 성공한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었어요. 셋째 유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인데 할 일은 48시간어치였어요. 출근 전에는 아이들 아침 준비, 등원 준비를 하고 퇴근 후에는 저녁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우는 일까지. 시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남편 태연의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고 퇴근 후에는 에너지 넘치게 아이들과 놀아주었어요. 밤에는 그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새 아이를 모두 재운 후 저는 녹초가 되어 침대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태연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그가 제 곁에 누우며 귓가에 속삭였어요. 우리 유진이 귀엽지? 넷째도 낳아볼까? 순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죠?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왜? 우리 능력되면 더 나아야지 않겠어? 4명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벌떡 일어나 그를 노려봤어요. 4명이요? 당신 미쳤어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태연 씨, 진지하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감당이 안 돼요. 당신은 왜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젊은 와이프 위해서 건강관리 열심히 했거든. 운동도 하고 건강식도 챙겨 먹고. 다음 날 저는 산부인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넷째 임신은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태연을 설득할 근거가 생긴 거예요. 저녁에 태연에게 의사의 말을 전했어요. 선생님이 넷째는 건강에 위험할 수 있대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자. 태연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 건강이 더 중요하지. 한 주가 지났을까요? 태연이 퇴근길에 작은 상자를 들고 왔어요. 열어보니 고급 영양제였습니다. 이거 먹으면 체력 회복된대. 그러면 넷째도 가능할지 몰라. 저는 기겁했어요. 정말 포기를 모르는군요. 영양제 먹는다고 위험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넷째는 정말 무리예요. 정관 수술 알아보는 게 어때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술? 네, 간단한 시술이래요. 입원도 필요 없대요. 태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반대편으로 멀어지며 중얼거렸어요. 생각해볼게. 그 뒤로 태연은 넷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놀이공원, 수영장, 도서관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아마도 넷째에 대한 열망을 다른 방식으로 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 뒤, 러시아에서 나타샤와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왔습니다. 한 친구는 최근 이혼했다고 했어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게다가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술만 마시고. 정말 지옥 같았어. 다른 러시아 친구들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가는 남편이 폭력적이라고 했고, 마리나는 남편이 실직 후 우울증으로 힘들다고 했어요. 그들은 모두 제게 물었습니다. 엘레나, 너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야? 금술 비결이 뭐야?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결혼할 때 그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늙은 남자랑 어떻게 살아? 듬직하지도 않은데 밤일은 하겠어? 이제 그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어요. 이젠 감당이 안 돼서 정관수술 시키려고 고민 중이야. 친구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나타샤가 놀라서 물었어요. 뭐라고? 무슨 나이를 그렇게 먹고도 지치지도 않아? 저는 우쭐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나이 들수록 더 강해져. 이제 나도 체력이 안 따라가. 그날 저녁, 친구들과 헤어진 후 숍으로 태연을 데리러 갔어요. 그는 막내 유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그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다시 한번 녹아내렸습니다. 차 안에서 태연이 물었어요.
친구들 만나서 즐거웠어? 응, 근데 모두 자기네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금술 비결을 물어봤어. 태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당신 때문에 정관수술 고민 중이라고 했죠. 태연은 크게 웃었어요.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레나, 나 정말 행복해. 내가 내 인생에 나타나서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우고 나니 어느새 밤 11시였어요. 녹초가 되어 침대에 누웠는데 태연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항복을 외쳤어요. 오늘은 정말 피곤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고. 태연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가 또 속삭였어요. 넷째 생각은 정말 완전히 접은 거야?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네, 절대로 안 돼요. 살려주세요. 그는 키득거리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농담이야. 이제 저도 30이 넘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려했던 나이 차이와 문화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했어요. 태연은 나이가 들수록 더 책임감 있고 다정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체력도 더 좋아졌어요. 제가 오히려 지쳐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행복한 비명이었어요. 러시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인형 머리 닦기를 좋아하던 소녀가 이제는 한국에서 새아이의 엄마이자 성공한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행복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가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놀라워요. 모든 편견과 장애물을 뛰어넘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태연이 있었어요. 오늘도 아이 셋을 재우고 태연의 눈빛을 마주하며 행복한 비명을 내지릅니다. 넷째는 절대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런 행복한 비명을 내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러시아 외곽에서 시작된 제 삶은 한국에서 가장 눈부신 사랑과 가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